칙이라든지 공안이라 말할 때는 하두를 좀 더 존중해서 권위를 부여한 이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합니다만은 한편으로 근자의 선학자, 불교 이제 선불교를 전공하는 이제 불교학자들이라든지 우리 참선하신 여러 스님들은 또 나름대로의 견체라든지 입장에 있어서 하두와 공안의 차이점을 좀 공안은 보다 더 어분이나 더 우리 하는 것 집중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런 것을 공안이라고 하고 하두는 낮은 단계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더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정념에서 유래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렇게 했듯이 중국에 와서도 똑같이 문명자가 많고 책을 통해서 불교하는 시대도 아니고 더더구나 다른 나라 거를 번역해서 당나라 때는 번역 불교 시대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소성, 대성, 온갖 논서, 계율자가 다 그런 것들을 번역하기 바쁜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막 학자가 되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문헌도 종파가 생겨나고 그걸 딱 핵심을 깨뜨려보고는 그럴 거 없다 해서 만든 것이 선이라는 거, 선의 형태라. 이런 창의적이고 불교를 제대로 짚어내는 이런 안목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세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송나라 때 초기 초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야기 형태로 쭉 이렇게 기억을 해서 성찰해서 그것이 공안이라고 부르든 칙이라고 부르든 심지어는 전등록 같은 데는 그런 이야기거리가 한 1800개 정도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1800공안 하면 경덕 전등록에 놓은 여러 선사와 조사들의 설법의 한 구절이든지 문답의 한 구절이든지 뭐뭘 하니까 방석을 든다, 주장자는 이렇게 어떻게 내리쳤다 하는 상황을, 행위를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다 이야기 형태로 정리돼서 기억을 해서 쭉 탐구하고 음미하고 성찰하는 이것이 형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주로 48가지 하면 무문관이 되고 이제 100가지가 송고백칙이 되고 거기다가 100가지 칙에다가 또 송나라 또 중기쯤 후반기 지나면은 그런 하두에다가 이야기에다 또 공안 또는 칙에다가 100칙이든지 48칙이든지 거기다가 시적으로 한마디씩 그걸 평가를 합니다. 머릿말을 도입부 머릿말도 붙이고 시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한다 그럴까? 한마디씩 그것을 비평을 이런 것들이 쭉 모아지면은 그것이 백암록이 되고 종용록이 된다 이 말이야. 시적으로 합리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는 물론 대선이 같은 분들은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그걸 불사르기도 하고 그걸 비판은 또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조사선 시대에 육조스님 이하주 그런 임재, 황벽, 마조 이런 스님들의 참선하는 방법은 적어도 앉아 있는 것을 좌선을 강조하거나 특별한 억구나 력에 집중하고 명상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로 대화가 많이 옵니다. 대화를 통해서 묻고 그것도 자기 그런 캠페인 안 되면은 모범적인 이야기 사례 그것들 칙이나 공안이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문장을 잘하는 분들 거기다가 막 이제 시를 갖다 붙이고 막 하는 그런 이런 이제 모습도나 그것도 상당히 문화적으로나 불교의 선불교의 풍성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꼭 부정적으로는 볼 일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선은 시로서 표현된 중국은 시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또 한자 한문이라는 것은 아주 문학이나 시를 상형이나 지사 행예해서 시를 물론 중국적 시죠. 하는 가장 바람직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은 시로서 관리를 뽑았잖아요. 과거 시험이 시제를 내고 운을 내고 그럴 정도 시를 좋아하고 그 중국의 그 문자가 시짓기에 참 적당한 문체인 언어였는지 불교도 이런 화두나 이런 좋은 이야기거리를 시적으로 거기다 평가를 붙이고 음미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타나고 또 표현을 할 때도 그 시는 기본 본질을 은유 직접 표현 안 하고 선사들은 직접 설명하는 것을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얼굴 붉힐 낯뜨거운 짓 하지 마라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도 진리나 근액을 포착해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속스럽게 이렇게 언어로서 그를 갖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한 바퀴 돌려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다양한 선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전통, 당나라 때부터 쭉 송나 때 이후로 쭉 내려오는 선의 또 다른
행태는 시적으로 은유적 형태로서 연기적 상황, 반야의 내용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리고 대화 나누기를 즐기는 이런 분위기 유행도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나선이나 화두하는 것도 연어는 똑같이 부처님 방식 때 그 제자들에서 유래했듯이 가나선 또 화두를 누르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야기 내용을 잘 하고 또 연불에서도 그래. 약간 연불할 때 내가 빠뜨렸는데 부처님의 명호만 또 그 의미를 성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경전 내용이나 어록 한 구절들을 기억하기 좋은 행태로 불장을 암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연불한다 할 때는 여러 대선 경전에서 좋은 구절을 발췌하거나 큰 스님들 어록이나 법문 구절에서 떼와서 그것을 연불 의식문으로 만들어 그걸 늘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을 해서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원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할 때 그 연불을 여온다 할 때 부처님 불보살 명호만 여오는 걸 연불 아니거든요. 얘는 경전이나 부처님 그 선사의 어록의 한 구절들을 이산해연서다 발음도 좋은 연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 좋은 행태의 불량으로 늘 기억으로 전승하는 것은 염입니다. 어쨌든 오늘날도 우리 스님들이 기억하는 분량을 많이 해둘수록 공부하는 도움이 되죠. 경전이나 기억하기 좋은 행태 에센스만 딱딱 골라서 기억해서 그것을 음미하면 그것이 정념수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선을 하는 이런 분들도 이야기 선사들의 또는 조사스님들의 이야기들을 잘 음미해서 기억해서 쭉 하다가 또 중간쯤 보면 그것을 또 시적으로 막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행태도 내려오다가 송나라 말기쯤 대세력 때도 그런 이제 조짐이 좀 일부 있고 또 원나라 때로 넘어가면은 이제 고봉 원묘 스님, 선조진 원묘 스님, 그 유명한 우리나라에 제일 영향을 끼치고 오늘날 우리 현대 60년대, 70년대 오늘까지 가장 화두선, 가나선 하는데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몽산 덕이스님, 몽산 부부라고 있습니다. 또 몽산 스님이 나온 스님하고도 연관이 있고 우리나라 스님들은 특히 몽산도 우리가 몽산 덕이스님도 고려하고 아주 인연이 좀 많았죠. 이 몽산 스님, 고봉 스님 때 보면은 고봉 스님 보면 또 다른 스타일이 또 좀 더 과도기지만 조금 뒤 몽산 스님 때마도 이제 화두 들었고 가나선하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정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는 특별한 없구나. 어떤 명상을 딱 잡고 이제 집중하고 선정적 노래까지도 곁들여져서 뒷받침돼서 타성일편 이런 말 들었죠? 그리고 이런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되어서 화두 하나가 혼연일체가까지 된다든지 몽중에서나 동정에서나 숙면에서나 어디서도 변하지 않는 집중과 고도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이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요거는 초기 아까 기억으로 이야기를 자꾸 음미하면서 다니면서 길을 걸을 수도 할 수 있고 행주자화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대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현실적으로 방법론을 볼 때 우리 스스로가 각각 개별 한 사람 하나까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사람이 다 다른데 근기와 욕망과 뭐가 성품이 다 다르다 하듯이 일관된 그걸 못하니까 일일이 옛날 조사선 시대에는 다그치기도 하고 또 당사자가 묻기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본질을 짚어주는 이런 대화로서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 이런 조사선 시대가 요즘 말하면은 활발발한 시대라고 요즘 하지만 몽산득이 이후에 막 이런 집중과 선정 이런 걸 강조하는 화두선 가나선 방 스타일은 적어도 활발발한 그런 정확한 그런 활발발한 표현은 조선 시대의 활방 또는 바로 사물과 우리 삶 또는 존재의 본성을 깨우치면서 하는 이런 그런 번개 뿌리치고 전개 이러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한자로 이런 참 천이무방한 이런 행태의 문답이라든 이런 것을 활발발한다 그러지 하나의 그것도 복수의 이야기들을 쭉 대선인 이야기처럼 그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하두에 이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집중한다든지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 나의 참나는 무엇이던고 밤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어정으로 들어가서 타성일편이 되는 이러는 거는 적어도 그 이야기 문답적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간간히 떠올리면서 그 당시 상황의 연극적 상황이죠. 연극적 상황에 참여해서
상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묻고 답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기연의 깨달음의 어떤 경지나 깨달음의 어떤 순간을 포착하듯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쭉 동시에 또 반복적으로 순차적으로 음미하던 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축소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딱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모든 수행 참선하는 하두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활발한 모습은 점점 좀 사라지고 특정한 어구나 특정한 의심 주제 하나에 점점 딱 이렇게 내어서 그 하나로서 평생을 본참하두, 본참공안 이런 말도 하죠. 짊어지고 다니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하나가 돼서 쭉 끌어가는 것은 상당히 또 산매를 또 선정을 우리 육교수님 당시에는 오종원, 나의종원, 우리 서성은 오종홍인 스님은 선정을 이야기 안 했다 그랬거든 또. 그러니까 이제 조사선 시대는 선정 산매를 강조하는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어록에 보면은.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선정을 강조하는 쪽으로 점점 화두선의 유행도 바뀐다. 화두선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나선은 정념도, 정념수행도 하나가 아니었듯이 정념수행도 19세기쯤 되면은 저 미얀마나 이런 데 스리랑카의 독특한 요즘 말하는 이빠사나 수행으로 발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5세기쯤 400몇십 년 되니까 그 뭡니까 청정도론 쓰는 스님이 그 부타고사라는 부타고사죠. 그 스님이 아암경이라든지 그 니까야 전체를 하면 아암경에 붙이는 가르침에 말한 그 요지를 청정도론이라는 그 논수항을 가지고 통일천하해가 어디까지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어떻게 됐나?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 그 경전 아암경이나 니까야를 쭉 앞뒤 좌우 쭉 대각선으로 꿰뚫고 보니까 부타고사 이야기로는 개정해라는 틀로서 이렇게 쭉 개항목정 쭉 하면서 청정도론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청정한 열반을 깨닫는 순간 이렇게 지금 그 번역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청정도론 원뜻은 요거는 저는 약간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의 다양한 가르침을 비구성 위주로 출간 스님들이 깨달음을 탐구하는 그 목표와 그 방법론 하나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대단히 축소시키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 것으로 부처님의 아암경경경 니까의 그 풍성한 가르침을 출간 스님들 중심으로 그 공부하는 것으로서 정리한 것이지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아암경이나 니까의 전체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리해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그 수행법 개정해라는 틀에서 말하는 그 수행 방법이 선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빠사나 사마타와 이빠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19세기쯤 되면은 미얀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서 새로운 불교 수행은 요즘 말하는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으로 이렇게 새롭게 현대적 19세기 그 당시는 현대적 새로운 수행법으로 만드는 것이 오늘날 이빠사나하고 남방불교지 그것이 본래의 부처님 당시 때의 면회상법이다. 부처님 당시 때 강조한 핵심적인 에센스적인 불자들의 실천법이라든지 수행법은 아니라 이 말이다. 그것이 이제 지금도 5세기에 정리된 청정도론이라는 큰 도구마 대작이 하면 통일천한 이후로 그것을 한바탕 더 19세기에 현대적으로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응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전때가 지금 막 수입돼서 전파되는 것이 그 계열의 어떤 이제 수행법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다 싶고요. 어쨌든 지금 쭉 선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는 저희가 쭉까지 정념으로부터 이제 뭐 반야까지 기본적으로 정신이지만은 그것을 잘 획득하는 방법론으로서는 팔정도의 정념으로부터 유래되고 그 전통이 이어졌다. 또 그것은 중국의 뭐 연불까지도 포함되지만 중국의 당나라 때부터 진행된 조사선 시대의 선종, 선불교에서도 이런 정념에 해당되는 행태가 바로 팔정도의 정념은 기억과 성찰로의 그 내용은 조사스님들의 문답과 내용, 행동의 양태를 기억하기 좋은 행태로 단순화시키고 정리돼서
늘 그거 하나만 음미하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하면서 그 문답의 상황에 또다시 영역적 상황에 스스로가 그때그때 동참하고 개합하면서 그런 깨달음에 나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에요.